예전에는 스트레스 받는 거 화병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목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내가 만약에 화병이 있는 것 같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여기를 누르면 엄청 아파해요. 내가 평소 스트레스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손을 몸 옆에 붙이고 어깨를 순간적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478 호흡법. 요거는 저도 도움 많이 받아요. 이 호흡을 하다 보면 잠들어서 눈 뜨면 아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설명을 드리는 게 잠을 잘 자야지 코티솔이 안 나와야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온다. 그래야지 살이 빠진다까지 설명을 매번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을 위해 한의학을 곁들여서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한방 오 선생입니다. 오늘은 잠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목과 어깨가 딱딱해서 잠들기가 힘들고 또는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굳게 만드는지 또는 화병을 만드는지 또 숙면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를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전투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전문 용어로는 HPA 축,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피질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이 엄청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축이 돌아가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코티솔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는데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웠는데 오히려 눈은 말똥말똥하고 잠은 들지 않고,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이 축이 과도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실제 조사에서도 한국인의 숙면의 방해 요인 1순위는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수면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자체가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호르몬 조절, 과도하게 분비되는 호르몬 축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무조건 나빠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수렵 생활을 할 때 항상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야지 항상 전투태세, 언제든 그런 야생의 동물이 올 수가 덮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코티솔이 나와서 경계태세를 해야지만 생존이 올라갔죠.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는데, 요즘은 뭐 근무할 때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뭐 업무 효율을 높인다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야 되는데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 모드이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식 모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낮에는 교감신경이 막 나와서 활동적으로 일상생활도 하고, 그리고 뭐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활기차게 있어야 되는 게 교감신경이 잘 작동을 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집에 와서 부교감신경이 나왔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부교감신경이 잘 작용하는 거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계속 나오면 이 교감신경이 꺼지지가 않아요.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을 하는 거죠. 코티솔이 밤에 안 떠지고 계속 높으면은 우리 몸에 어떤 신호가 나타나나요? 심계항진이고 수면이 불량해지고 손발이 찬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너무 교감신경이 너무 해서 이제 모세혈관, 사지 말단에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허기. 밤에 배고픈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저녁에 자꾸 뭐 드시는 분 있죠. 네네.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돼서 보통 막 일하고 나서 이제 점심때 배고프니까 점심 먹으라고 이런 건데 저녁에도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기도 있고 가슴 답답하거나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그런 거죠. 왜냐면
교감신경 말고 부교감신경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누워서 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화기관이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럼 부교감신경이 나와야지 이제 소화가 잘 되는데 계속 교감신경이 나오니까 소화기관이 일을 못해서 소화가 안 돼요. 누워서 이제 그 가스도 차고 복부 팽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결국에서 드라마로 말하면 밤에 막 네, 갑자기 막 부을까 네. 막 배고프다고 그런 드라마 보면 꼭 낮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그래서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결국은 이 스트레스가 네. 살이랑 또 연결이 다 되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설명을 드리는 게 잠을 잘 자야지 코티솔이 안 나와야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온다. 네. 그래야지 살이 빠진다까지 설명을 매번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건 반대인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니까 수면이 불량해지니까 비만으로 가는 거예요. 자율신경 균형이 깨졌다는 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뭐 음. 진단법이 있나요? 제일 좋은 게 아침 심박수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심박수가 보통은 60에서 70이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막 자고 일어났는데 70에서 85은 조금 경계형.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 심박수가 85 이상이다. 두근두근 하다. 그러면 이거는 자율신경계가 깨졌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뭐 호흡 반응 테스트라고 해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뱉는 그런 호흡을 해서 한 1, 2분 정도로 했을 때 심박수가 안정이 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깨진 사람들은 1, 2분 또 뭐 5분까지 해도 계속 교감신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심박수가 두근두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한방!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바로 HRV라고 해서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하는데 요거는 내 심장 박동이 빨리 뛰었다 적게 뛰었다 이 폭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알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항상 일정하게 뛰는 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교감신경이 나왔을 땐 빨리 뛰고 부교감신경이 나왔을 땐 느리게 뛰고 이게 건강한 거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 HRV가 계속 일정하게 뜁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심장이 딱딱해져서 계속 일정하게 뛰는 거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HRV 수치가 낮을수록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부교감신경이 조금 더 항진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HRV 수치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HRV도 어떻게 보면 참고치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치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바디 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고치 정도지 절대치는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감신경 항진증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율신경계 검사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전문적인 검사를 해야 되고, 이 HRV 같은 경우는 참고하는 정도. 네. HRV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고 그러면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카페인이나 각성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줄이셔야 되고요. 네. 왜냐면 지금은 교감신경이 너무 과열돼 있다 그러면 내 몸의 엔진이 지금 과열돼서 터지기 직전이다, 그런 상태로 보시기 때문에 쉽잖아요. 카페인 넣으면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점점 줄이시고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를 조금 대체를 하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카페인 용량을 조금 줄이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부교감신경이 조금 할 수 있는 점심시간에 좀 한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신다거나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 화병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이 화병은 어떻게 보면은 기체, 한의학에서는 전중혈이라고 하는데 이 전중혈 부근에서 막힌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혀버리다 보니 기가 올라가지 못해서
목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머리 두통도 느껴질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골 당긴다 할 때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화병이 있는 것 같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전중혈이라고 해서 이 양 유두 사이에 딱 정중앙을 누르면 여기가 전중혈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여기를 누르면 엄청 아파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눌러 보시는데 많이 가볍게 누르는데도 많이 아프다, 그러면 아, 내가 화병이 어느 정도 있구나, 내가 평소 스트레스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화병을 완화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가슴의 활을 밖으로 내뱉는 스트레칭이에요. 어떻게 보면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배꼽까지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뱉으면서 속에 있는 활을 뱉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내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목과 어깨를 충분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그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뱉으시고, 가슴을 좀 내미시고, 목을 들였다가 뱉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슴에 답답한 게 줄어들 거예요. 숨 크게 들이쉬고, 이런 식으로 1, 2분 정도를 반복하신다면 목과 어깨의 뭉침이 풀어지고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머리도 맑아지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어깨 떨어뜨리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양손을 몸 옆에 붙이고 어깨를 순간적으로 탁 떨어뜨리는 건데, 이거를 1분 정도 반복한다 하면은 손발이 따뜻해지고 목과 어깨에 근육이 풀어지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는 순간적으로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껴질 수 있고, 가슴에 답답한 것도 느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도 느껴질 수 있으니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앞에 두 방법을 했는데도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는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보통은 이 감기 울결, 스트레스, 화병으로 오시는 분들에는 이 전중혈에다가 저는 사혈을 많이 해요. 사혈을 하는 경우는 여기 부근에 부항으로 피를 좀 빼고 나면 실제로 화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아까 스트레스 체크법 눌렀을 때 아프던 것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은 실제로 안 아파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여기 살짝만 눌러도 엄청 아파해요. 뼈가 있지 않나요? 뼈가 있는데 우리 이런 뼈 만져도 아프진 않잖아요. 아프신가요? 저도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뭐 저는 안만 눌러도 이렇게 콱콱콱 눌러도 괜찮은데, 스트레스 많은 사람은 여기 살짝만 눌러보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주변에 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예민한데 화 잘 내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엄청 아파합니다. 너는 화가 많은 아이구나 하고, 여기를 이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면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사혈을 해주는 게 제일 빨라요. 요거를 여기를 주변을 좀 살 이렇게 풀어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도움이 돼요. 이렇게 문지르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고, 문지를 때 조금 이런 거 하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편안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속이 편한 것도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편안해지는 느낌도 있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감기 울결로 인해서 잠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대표적인 처방이 있어요. 바로 가미소요산이에요. 가미소요산은 소간 해울하는 시호, 향부자가 들어가고요. 보혈하는 역할을 당귀, 백부자, 비위를 보하는 백출, 백봉령, 청열의 역할을 하는 목단피, 치자로 구성되는 약물이에요. 실제 연구 데이터를 봐도 가미소요산을 복용했을 때 HPA축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세로토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잠들 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많이 네. 보잖아요. 보는 거는 수면을 방해한다고 해요. 근데 듣는 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해요. 재밌는 게 이제 한 편 보려고 자야겠다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알고리즘 타서 막 3, 4시간 동안 못 자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켜놓고 주무세요. 눈을 감고 계세요. 그러면 잠드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되게 많이 알려진 건데 478 호흡법. 이거는 저도 도움 많이 받아요. 많이 하고 있고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고 그 다음 8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 호흡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침입니다. 그 농담이고 이 호흡을 하다 보면 잠들어서 눈 뜨면 아침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아까 뭐 듣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 채널 틀어놓고 아, 꿀잠이죠, 꿀잠. 네. 알고리즘아 타라. 대표적으로 목 어깨가 딱딱하고 굳을 때 먹을 수 있는 약은 갈근 차예요. 갈근 차 같은 경우는 두항강통이라고 해서 목 어깨가 굳었을 때 먹는 갈근 탕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갈근 차라고 보시면 돼요. 갈근 탕 같은 경우는 우리 감기 초기에도 많이 먹는 약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과 어깨가 뭉치고 굳는다. 그러면 갈근 차를 마시면 목과 어깨가 부드럽게 풀리는 것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목과 어깨가 풀려야지 숙면에도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 먹을 수 있는 차예요. 감이소유산에도 설명했다시피 소간해울 하는 이 향부자는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화를 누그러뜨려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향부자의 개념은 예전 동의보감에서도 기체를 풀어주고 답답한 가슴을 풀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열이 받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면 잠들기 전 이런 향부자차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의사지만 수면에 도움되는 차는 되게 많아요. 캐모마일 차도 되게 좋고요. 라벤더 차도 도움이 되고 레몬밤 이런 차도 수면에 되게 도움이 좋다고 이미 서양에서는 많이 먹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 동양 한의학에서 비빌 만한 한방차를 꼽자고 하면은 뭐 생강대추차 정도나 아니면은 정말 이 한의학에서 정신과 중에서 많이 쓰는 산조인 용안육차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원장님 저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수면도 불량해요. 그러면 허리 아픈 약에 산조인 용안육만 넣어주면은 잠을 잘 자는 정도로 이 산조인 용안육은 정신과의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차로 끓여서 드시면 잠자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열이 많이 받는다. 그러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러면 대추 국화차도 좋고요. 그리고 뭔가 자려고 누웠는데 소화가 안 돼.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드는데 힘들다. 그러면 진피생강차 이렇게 묶어 두시면 되고, 다음에 심계항진, 가슴이 자려고 누웠는데 막 두근두근두근 내 심장 소리가 들려요. 이런 분들한테는 산조인 용안육차 조금 구별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깨졌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내 어깨가 자꾸 뭉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뒤척이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러신 분들에게는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부터 호흡법과 어깨 떨어뜨리기 운동, 그리고 숙면에 도움되는 차를 수면 전에 드신다면 편안한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한방! 불면증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죠? 오히려 더 자려고 하면 못 잔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눈을 감고 호흡법을 중요시하면서 제 영상을 보지 말고 틀어놓으신다면
편안한 밤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자요. 어차피 못 볼 거니까.